저는 나이 40의 평범한 시장 장사꾼입니다. 제 아내는 저와 같이 장돌뱅이로 시장 바닥을 누비는 평범한 안악이죠. 문구와 책을 함께 파는 작지만 아담하게 꾸며진 가게입니다. 아내는 전문대를 졸업한 꿈 많은 문학소녀였는데 제가 그만 임신을 시키는 바람에 문학가의 길을 접고 저와 결혼으로 꼴이 난 수줍음이 많은 아가씨였습니다. 제가 아내 미연이를 만날 것은 미연이가 전문대를 졸업하고 어떤 유명한 작가 밑에서 작가 수업을 받고 있을 때였는데 저는 당시에 군대에 다녀와 복학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 반백수로 아버지의 주머니만 거덜내는 그런 처지였지만 외동아들의 군대에서 고생하였다고 용돈을 팍팍 주셨기에 친구들과 어울려 디스코텍을 전전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날도 디스코텍에 가서 멋진 물건 하나 건져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기로 한 친구가 안 와서 다방에 들어가 삐삐를 치니 전화가 왔는데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 못 온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와 가려고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도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하나같이 못 나온다고 하여 화가 나 있는데 다방 안에 공중전화 부스를 두드리는 소리에 뒤돌아보니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빨리 나오라는 신용을 하기에 나가자 다음 사람도 생각해야지 혼자서 전세를 내었냐고 하더니 부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자리에 돌아온 저는 공중전화 부스 안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아가씨는 전화기를 들고 입을 가리며 웃기도 하고 긴 생머리를 넘기기도 하며 전화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쁘게 생겨서 어떻게 접근을 하나 하고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아가씨는 전화를 끝을 내고는 자기 자리에 가았는데 다행히 혼자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벌떡 일어나 그녀 앞에 가서 아까 너무 오래 전화를 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말하자 되었어요 하고 쌀쌀맞게 말하기에 친구 녀석이 바람을 맞춰서 그런데 저랑 술이나 한잔 할 수 있을까요? 하자 나도 친구에게 바람 맞았는데 하며 웃기에 그럼 잘 되었네요 하며 슬그머니 앉자 혹시 가난한 주머니라고 소주로 대접은 안 하시죠? 하기에 지갑을 꺼내어 돈을 보여주며 이 정도면 아가씨 양주는 몰라도 맥주는 되겠죠? 하며 웃자 뭐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돈이 많아요? 하기에 군에서 제대하고 복학 준비 중이죠 하자 학생이 하며 말을 흐리기에 군대에서 고생했다고 아버지가 용돈 푸짐하게 줍니다. 자 나가죠 하자 나도 그런 아빠 있었으면 하고는 가방을 들쳐매고 일어서서 저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부터 잘 가던 호프집으로 그녀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탁자와 탁자 사이에는 제 키 정도 높이의 칸막이가 쳐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촘촘한 발이 가려져 있어 밖에서는 유심히 안 보면 안에 무엇을 하는지 모르게 된 구조의 호프집이었습니다. 야 멋진 곳을 아시네요. 안에 들어가 앉으며 그녀가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당장에 실행하기로 작정을 하고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저는 임은호라고 합니다. 하고 고개 숙여 인사하자 전 윤나영이에요. 이름이 참 곱군요. 나영씨 하자 얼굴을 붉히며 고맙습니다 하며 고개를 까딱하며 말하였습니다. 술이 들어오자 저는 나영이와 주거니 받거니 하다 다 떨어지자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위하여 양주 작은 것을 시키자 괜히 자기 때문에 돈만 많이 쓰는 것이 아니냐고 미안해하기에 나영씨가 애인이 되어준다면 얼마든지 써도 낭비가 아니고 수입이라고 하자 그녀는 웃으며 잘 지내자고 하기에 화장실에 갔다가 와서는 슬며시 옆에 앉자 자리를 조금 이동하기에 모른 척하고 손을 꽉 잡자
처음부터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이 아니냐며 뿌리치려 하였으나 저는 더 힘주어 잡으며 한눈에 반했다고 하자 가만히 있기에 양주를 한 잔 권하자 마시는데 이미 술이 많이 취해 있어 슬그머니 보래. 그런데 그녀의 삐삐가 그것을 방해하며 울리자 그녀는 삐삐를 확인하며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공중전화 부스로 가더니 전화를 하고 와서는 엄마와 아빠가 먼 친척집에 초상이 났다며 김치를 담으려고 배추를 절여놓고 속도 만들어 놓았는데 급히 가셔야 한다며 집으로 가야 한다기에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느냐고 묻자 술에 취해 붉게 물든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고 같이 가자고 하여 택시를 잡아 타고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드넓은 정원에는 갖가지 나무와 잔디가 넓게 깔려 있고 그 사이에 보도 블럭으로 잔디를 다치지 않게 적당한 간격으로 깔려 있는 것으로 보아 제법 먹고 살만한 가정으로 보였습니다. 집안에는 그녀와 저 단 둘임을 대문을 열고 정원을 지나 현관문을 키로 여는 것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처음에는 거부하더니 어느새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기가 왜 이렇게 빠져드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후 이것이 제 아내와의 첫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상할이 많지? 다른 여자는 눈에 안 들어오고 오직 그녀에게만 빠져 있었고 그녀 역시 저를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돌듯이 저의 주변에서만 돌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자마자 양가의 허락을 받고 결혼에 골인하여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IMF가 터지며 직장을 그만둔 저는 장인어른이 자기 가업인 대형 한복집에서 같이 일하자 하였으나 남자가 등겨한 선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는 아버지와 엄마의 말에 따라 한 것이 지금의 이 장사입니다. 물론 처갓집의 도움은 조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운전 기피증으로 운전면허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건을 하러 도매상에 갈 때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이 물건 하러 갈 때에 저는 그 사람의 차에 합승을 하여 물건을 반입하곤 했는데 그 사람이 가게를 정리한다며 저에게 면허 따기를 종용하자 아내와 국리 끝에 제가 면허를 따기로 마음을 먹고 학원에 등록을 하여 몇 번을 낙방한 끝에 기어이 운전면허증을 손안에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장인 어른이 저에게 카니발을 선물하여 주자 저는 감격하여 큰 절을 하고 고맙게 받았습니다. 첫 운행을 하여 보니 큰 차가 역시 믿음직하고 좋았습니다. 저 혼자 운행이 처음이라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여 집으로 오는데 신호대기에 빨간 불이 켜 있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그만 가속 페달을 밟아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빨간 승용차를 박았습니다. 순간 아찔한 마음에 어찌할지를 몰라 핸들에 머리를 숙이고 있자 앞차에 운전자로 보이는 여자가 오더니 창문을 두드리기에 고개를 들고 문을 내리자 운전 초짜예요. 하기에 죄송합니다. 하고 말하자 차 옆으로 붙여요. 하고는 자기 차에 올라 인도 옆으로 옮기자 저도 그 뒤에 주차를 하고 내려 그 차의 범퍼를 보니 푹 들어가 엉망이었습니다. 자동차 보험 들었죠? 하는 그녀의 물음에 방금 차를 빼서 하며 임시 번호판을 가리키자 이런 하고 말하더니 일단 정비 공장에 갑시다. 하기에 네 하고 말하자 그녀는 자기 차에 오르더니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앞장서 가자 저도 그 뒤를 따라 정비 공장에 가니 태풍매미 덕에 부품 구하기가 힘이 든다며 거의 보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자 그녀가 놀라며 자기 물건 하러
일주일에 3번은 차를 써야 한다며 울상을 짓기에 미안한 마음에 제가 그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자 그녀도 순순히 승낙을 하기에 그녀의 차를 두고 제 차에 함께 타고 제가 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는 웃으며 자젓이 운전 솜씨로는 날마다 사고 내겠어요 하기에 그럼 어쩌죠 하고 묻자 마침 오늘 시간이 비니까 저랑 운전 연수해요 하기에 고맙습니다 하자 일단 교회로 빠져요 하기에 저는 천천히 외곽도로를 타고 교회로 빠졌습니다. 한가로운 시골길에 들어서자 그녀는 세세하게 운전 시 주의 사항을 이야기하기에 잘 듣고 나자 천천히 달려보세요 하기에 다시 천천히 가속 페달을 밟고 전진을 하자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와서는 핸들을 같이 잡고 가르쳐 주는데 그녀의 손이 제 손에 닿자 이상하게 그녀가 그것을 알았는지 얼굴을 붉히며 남자란 하며 말을 흐리기에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를 숙이며 말하자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참족하기에 고맙습니다 하고 말하자 혼자 산다고 너무 얕보면 곤란해요 하며 자기가 혼자 산다는 것을 은근히 표현하기에 아니 이런 미인이 싱글이라니 하고 그녀를 보자 팔자 더러운 년이 그렇죠 하며 한숨을 쉬기에 그럼 제가 임시로 애인하면 어떨까요? 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길가에 세우며 말하자 아저씨는 부인 계시겠는데요 하기에 그러니까 애인이죠 하며 웃자 그럼 애인해요 하기에 그녀를 여기는 지나가는 차 때문에 하며 말을 흐리기에 그럼 모텔로 하고 말하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이 없기에 다시 차를 몰아 가까운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석에 끌리는 쇠붙이처럼 저희 뒤를 따라 모텔 안의 방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닫고 그녀도 마치 굶주린 사람처럼 그런 후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름은 한연옥이고 나이는 30살로 저보다 꼭 10살이 작았고 하는 장사는 수혜점을 하며 이혼을 하며 받은 돈으로 가게를 차렸는데 밥은 먹고 살만하다고 하며 임신을 하여 전 남편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제일 큰 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하였으나 아무런 이상도 없는데 임신이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녀 한연옥이와의 첫 만남이었고 또 첫 시간이었는데 그녀는 수시로 운전 연수를 핑계삼아 저를 찾았는데 그러면 꼭 시간을 보내곤 하였는데 며칠 전에 만나니 환하게 웃으며 임신을 하였다고 하기에 놀라 수술을 할 것을 권유하자 저에게 죽어도 책임을 지우지는 않겠으니 제발 수술하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애원을 하기에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또 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짓은 안 하겠다고 하며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여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5개월 후면 또 하나의 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성은 자기 성을 고집하니 한시 성으로 해야겠습니다.